당신은 누군가를 따라간 적이 있나요? 그들이 왕인 것처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조금의 관심만을 바라며, 하지만 사실은 더 따라갈수록 그들은 더 멀어집니다. 왜냐고? 그들은 당신을 꼭두각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들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존재로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당신이 계속 연기를 하는 한 그들은 당신을 버려진 물건, 어제의 쓰레기로 여길 것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들이 깨어나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나요? 믿어주세요. 그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예비 옵션처럼 행동하고 항상 기다리는 자세를 취할 때 누가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그런 권력을 준 걸까요? 누가 그들을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만든 걸까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겼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평화로 이끄는 열쇠를 그들에게 주고 모든 것을 그들이 조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저 밖에서 당신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의 시간, 에너지, 노력에 대해 가지는 미미한 존중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조금의 관심을 줄 거라는 희망으로 스스로를 소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대하든 당신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바로 오늘, 그것은 끝납니다. 오늘, 당신은 물러나서 줄을 끊고 꼭두각시 역할을 그만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메시지나 전화, 인정을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나 그들이 당신 없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낭비했던 에너지를 하나씩 되찾아 스스로에게 다시 집중할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따라가는 한 그들은 달아날 것이고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는 흥분을 즐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멈추는 순간,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갑자기 메시지가 멈추고 항상 당신이 곁에 있다는 편안함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그들은 아파할 것입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며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끝냈습니다. 당신은 기다림의 게임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하나의 옵션으로 여기는 사람에게서 부스러기를 바라며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물러나고 침묵할 때 당신은 상황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되고 그들이 당신을 영원히 잃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다시 돌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당신의 방식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전을 받아들이세요. 아래에 나는 기다리는 것에 지쳤다 라는 문구를 남겨주세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잘 대해주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에도요. 당신은 누구의 예비 옵션도 아니고 누구의 꼭두각시도 아니며 누구의 감정적 안전망도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시간을 낭비했고 이제는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편안함을 끊을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이 남긴 공백을 느낄 때, 그것은 그들에게 복부를 가격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든 말든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그것이 그들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내려놓았다가 편할 때 다시 집어들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멀리 갔을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그들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멈추는 날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줄을 버리고 물러나 조용히 걸어가는 날입니다. 당신은 따라가는 것에 지쳤고 기다리는 것에,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제 권력은 당신에게 있고 남은 유일한 일은
그들이 당신을 따라오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물러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무시하며 그 지치도록 쫓아다니는 것을 그만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끝없는 메시지를 그만두었을 수도 있고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새로운 사람을 쫓아가려는 욕망을 억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이제 됐어. 그들은 내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서둘러 돌아올 거야. 그들은 특별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을 거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그 후에 그들이 깨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난 그들을 잃을 수 없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은 또 다른 함정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모든 권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신은 쫓아다니는 것을 멈췄지만 아직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또 다른 형태의 굴복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줄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은 여전히 그 줄을 쥐고 있습니다. 냉정한 진실은 만약 당신의 계획이 단지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뿐이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거기 앉아서 관심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당신에게 작은 빵 조각을 던져주기만 하면 당신은 바로 그걸 물고 뛰어들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당신은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에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당신이 더 이상 누구의 감정적 콕두각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깨달을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동력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당신의 침묵으로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세계가 그들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크게 말하고 뼛속까지 느껴보세요.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쓴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며 누군가가 결국 당신이 그들을 위해 쓴 대본을 읽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된 대본을 찢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본을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대본을요. 누군가의 조연이 아니라 진정한 권력은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는지 여부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당신이 밖으로 나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고 그들 없이 성장할 때 그때 그들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그것은 당신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후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대기실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휴대폰을 확인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 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물러나고 침묵을 지키며 충만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이 돌아오든 말든 더 이상 상관없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 논의할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 당신의 권력을 되찾는 것을 돕는 이 메시지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이 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처럼 삶의 변화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셨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갈망하는 행동을 멈추세요. 당신이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다면 갈망하는 행동을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어중간한 조치나 교묘하게 다시 접근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합니다. 절박함은 악취와 같아서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그 관심을 줄 가능성이 더 적어집니다. 왜냐고 갈망은 약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걸하거나 매달리거나 다른 사람의 발 아래 엎드리는 사람보다 더 빨리 밀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즉시 그런 행동을 끊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들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갈망은 당신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관심을 받고 좋아지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희망에 의해 조종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승인을 위해 춤추는 한 당신은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들은 상이 되고 당신은 예비 옵션이 되고 감정적인 발판이 되고 그들이 필요할 때 옆에 두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끝났습니다. 당신의 갈망을 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그들의 메시지가 뜨기를 기다리며 거기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본 읽음 상태를 쳐다보거나 그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읽었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꼭두각시의 행동이고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꼭두각시도 되기 싫어요.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당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요. 문제는 그들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반응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제스처를 끊으세요. 그들의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말고 불필요한 댓글을 달지 말고 그들의 다이렉트 메시지에 슬며시 들어가 대화를 시작하려는 약한 시도를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한밤중에 보내는 이런 메시지들. 그냥 안부를 물어보고 싶었어. 혹은 평범한 척하지만 소리치는 듯한 답장들. 제발 나에게 관심을 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관심이 당신의 존엄성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게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침묵하는 자신감, 시끄러운 갈망.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승인을 구하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인정을 쫓아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상황을 뒤집고 싶다면 침묵 속에서 움직일 때입니다.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를 방송하지 말고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하세요. 문제는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더 많이 매달릴수록 그들은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나서 전화를 걸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공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잠깐만,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는 거지. 내가 그들을 잃은 걸까? 그 에너지의 작은 변화, 그것이 바로 권력이 당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 접근하기 어려운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내면에서 그 변화를 이루면 그것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요. 또 한 가지, 칭찬을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이 좋아할지 보려고 스토리나 사진을 올리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게시물을 올리는 동기가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졌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기다리며가 아니라요. 당신이 갈망하는 행동을 멈추는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사실은 당신이 물러나고 너무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하죠. 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호기심이 그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좋은 부분은 그들이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왜 그런지조차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권력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얻으면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나는 쫓아가지 않아. 나는 끌어당겨. 그것을 당신의 주문으로 삼으세요.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2번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마다, 혹은 인정을 구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나는 쫓아가지 않아. 나는 끌어당겨. 당신이 갈망하는 행동을 멈추면 당신은 완전히 에너지를 바꿉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당신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어둠 속에 두세요. 그들을 어둠 속에 두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삶의 모든 작은 세부사항에 대한 쉬운 접근을 차단할 때 당신은 전체 역학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갈망하며 아무것도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비로움은 그렇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황을 뒤집고 그들이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면 침묵 속에서 움직일 때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면 세계의 문을 닫고 믿어주세요. 그 잠긴 문은 그들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항상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때 그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알아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열린 책이 되어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모든 장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측 가능할수록 그들은 덜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나고 모든 생각을 방송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때 호기심이 스며듭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거지. 그들은 나에게 답장을 안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그들의 머릿속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들을 어둠 속에 두는 것은 사라지거나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추측해야 할 충분한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을 차단하거나 당신의 계정을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몇 가지 희미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에 충분한 정도만 게시하되 그들이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없을 정도로만 하세요. 아마도 당신은 아름다운 풍경을 공유하거나 친구들과 찍은 사진 혹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캡션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설명 없이, 태그 없이, 불필요한 맥락 없이 단지 무언가가 다르다는 힌트만 주세요. 이 움직임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즉시 답장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시간을 두세요. 만약 당신이 매일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잠시 침묵을 지키세요. 그들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바꾸세요. 예측 불가능성은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합니다. 그 정신적 마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그들을 계속 관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이 개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주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거나 그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면 간단히 말하세요. 바빴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다면 중립적으로 유지하세요. 당신은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을 공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잃었고 그 깨달음은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 그들의 마음은 그 공백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나아갔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 내가 그들을 영원히 밀어낸 걸까? 그 불확실성은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은 사람들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살펴보고 오래된 메시지를 다시 읽고 모든 작은 상호작용을 과도하게 분석하며 단지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들이 찾고 있는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생활과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어둠 속에 두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살고 그것이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나는 침묵 속에서 움직인다. 그것을 당신의 새로운 주문으로 삼으세요. 너무 많이 공유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언가를 올리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나는 침묵 속에서 움직인다. 당신은 누군가를 즐겁게 하거나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서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둠 속에 두는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감정, 시간에 접근할 자격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당신의 세계에 대한 내부 연결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을 갈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당신의 방식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언가를 올리고 싶을 때, 혹은 그들이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고 싶을 때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나는 침묵 속에서 움직인다. 그들이 궁금해하게 두세요. 그들이 어둠 속에 앉아있게 하세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그들은 더 많이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쯤이면 당신은 그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아가 있어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시간을 보스처럼 관리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보스처럼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다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일정을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 날짜, 에너지를 되찾고 그것들을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냉정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누군가가 답장을 언제 보낼지 집착하느라 하루를 낭비했나요? 당신은 몇 번이나 오지도 않을 전화를 기다리며 당신의 계획을 취소했나요?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이 가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당신이 보여준 대로 정확히 대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그들의 전화에 바로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멈춥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시계를 통제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거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 계획을 취소하거나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소중한 자산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권력의 변화는 실제하며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시간은 타협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는 것을 멈추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즉각적인 답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요구에 따라 항상 준비되어 있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들이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마치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당신의 일정에 맞을 때 답장하세요. 답장 사이의 간격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나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사람들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답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답장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시간을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로 채우세요. 당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운동이든 경력에 집중하든 취미를 추구하든 혹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말이죠. 당신의 일정이 당신의 목표에 맞는 것들로 가득 차면 당신은 누가 메시지를 보내는지, 누가 보내지 않는지 걱정할 정신적 여유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관심을 쫓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당신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에 만나자고 하고 당신이 이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저녁이더라도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당신을 위해 똑같이 해주지 않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몸을 굽히지 마세요.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적에서 주도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일어나게 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만나자고 초대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만의 모험을 계획하세요. 기회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것을 만들어내세요.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통제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살기를 멈추고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멋진 점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중요한 것들에 투자될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당신이 갑자기 연락하기 어려워졌지? 그리고 그 호기심이 그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 너무 집중해 있어 그들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다. 그것을 당신의 새로운 주문으로 삼으세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다. 당신은 여기서 누구의 예비 옵션이 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확실히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적 있는 행동을 통제하고 매 시간, 매일, 매 결정이 가치 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보스처럼 관리할 때 당신은 사람들을 쫓아다니기를 멈추고 그들이 당신을 쫓아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4번, 더 많은 것을 요구하라. 그 이하를 받아들이지 마라. 이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다. 그리고 그 이하를 절대 만족하지 마라. 당신은 너무 많은 시간을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며 보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아지길 헛된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사람들은 당신이 허용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 부스러기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부스러기만 던져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은 자신의 기준을 높이고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안주하는 문제는 끊임없는 타협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달래며 아마도 이게 다일 거라고 더 요구하는 것은 당신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만들거나 더 나쁘게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안주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이 계속 자신의 진정한 가치보다 낮은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만큼만 자격이 있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오늘 당장 그만둬라. 이제부터는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누군가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지 마라. 그것이 사랑이든 우정이든 삶의 기회든 당신은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당신의 임무는 다른 사람들의 좁은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의무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할인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라. 핵심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이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기준을 높이면 당신은 동시에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존재가 모두 귀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합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올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까다롭다거나 요구가 많다거나 경계를 설정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할 것이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라. 그것은 단지 그들이 당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려는 방식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만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손실일 뿐 당신의 손실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당신이 열등한 것들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면 더 나은 것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나를 따라 말하라. 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이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다.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고 반복하라. 당신은 누군가의 관심, 사랑 혹은 존중을 구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최고의 버전에 맞는 사람들과 기회를 끌어들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냥 나아가라.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5번, 침묵을 지키고 설명하지 마라. 침묵에는 힘이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왜 답장을 안 했는지, 예 아니요 라고 말했는지, 예 물러났는지. 하지만 말해주겠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힘을 내주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하고 질문하고 당신의 결정을 조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고 싶다면 침묵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보라, 당신이 설명할 때 당신은 간접적으로 허락을 구하는 것이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게 괜찮은가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당신이 허락을 구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더 약한 위치에 놓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선택을 확인할 권력을 가지게 되는 위치.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당신은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선택, 당신의 경계,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다. 누구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할 권리가 없다. 침묵은 그 자체로 선언이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스스로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침묵은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하도록 공간을 만든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깊이 생각하도록. 그들이 기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은 그들의 통제감을 깨뜨리고 그 단절이 바로 힘이 바뀌는 지점이다. 이것을 상상해보라. 누군가가 당신이 즉시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는지 묻고 당신은 당황하며 설명하는 대신 단순히 말한다. 바빴다. 세부사항 없이, 변명 없이, 단순히 신경 쓰지 않는 한마디. 아니면 당신이 이유 없이 초대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못 간다. 그게 전부다. 그 침묵은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당신의 결정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승인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당신이 설명할 때마다 당신은 그 에너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사고 과정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당신의 선택을 비판할 권력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유지하는 것이다. 나를 따라 말하라. 나는 침묵 속에서 움직이며 설명하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주문이다. 당신이 설명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선택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관리할 책임이 없다. 만약 그들이 설명 없이도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경계가 당신이 관리할 것임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당신이 그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이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스스로에게 당신의 선택이 스스로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설명을 요구하려 할 때 그 유혹을 견뎌라.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게 하라. 왜냐하면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기 때문이다. 6번, 빛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게 하라. 이제는 빛나게 하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게 할 때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면부터 외면까지의 총체적인 변화다. 빛난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으로 당신의 최고의 버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는 그들이 질투하게 하거나 그들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진정한 표현은 빛나고 만족하며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알아채든 아니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핵심은 이거다. 그들은 알아챌 것이고 그럴 때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할 것이다. 진정한 빛남은 마음가짐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복수나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고 당신이 항상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확인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신의 버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 속에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설 때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습관을 업그레이드하라. 자신을 진심으로 돌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챙기기 시작하라. 체육관에 가고, 더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고, 당신의 몸을 존중하라. 하지만 좋아요나 관심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강하고 건강하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느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기분이 좋을 때 그 자신감은 내면에서부터 발산되며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포스팅하든 하지 않든 이제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이 항상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배우라. 당신의 커리어에 집중적으로 몰두하라.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들로 둘러싸라.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투자할 때마다, 그것이 학습이든 일이든 단순히 삶을 즐기는 것이든, 당신은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나 자신의 우선순위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당신이 빛나기 위해 바쁠 동안 그들은 변화를 알아차릴 것이고 그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지. 그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당신은 어떤 대답도 주지 않을 것이다. 과도한 공유도 없고 설명도 없다. 단순히 부인할 수 없는 순수한 성장뿐이다. 그 호기심은 그들을 괴롭힐 것이지만 그들이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한참 앞서 있을 것이다. 나를 따라 말하라. 나는 나를 위해 빛난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주문이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포스팅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혹은 인정을 받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나는 나를 위해 빛난다.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빛남은 그들이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그것을 알아차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너무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을 것이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일을 시작하라. 당신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을 구축하라.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에게 투자하라. 빛나고 침묵 속에서 움직이며 그들이 궁금해하게 하라.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관심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처음부터 그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7번 아니오라고 말하고 확고히 서라.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진심으로 실천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은 진심으로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라고 말해왔다. 원하지 않는 계획에 동의하고,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동의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요구에 동의해왔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신보다 자신을 우선시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확고히 서며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볼 때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이 가져갈 것이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할 것이고 당신이 까다롭다고 설득하려 하거나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느끼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알아둬라. 그들의 반응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대를 반영할 뿐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확고히 설 때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구부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에 힘이 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평화가 최우선이라는 선언이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설명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 단순히 확고하고 단호하게 아니오. 만약 당신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협상의 문을 열게 된다. 그들은 당신의 이유를 캐내려 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할 것이며 곧 당신은 원하지도 않았던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말하고 그대로 두라. 아니오, 갈 수 없어. 아니오, 그건 나에게 맞지 않아.
그게 전부다. 변명할 필요 없다. 나를 따라 말하라.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확고히 선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다. 이제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선택할 때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확고히 설 때 당신은 단순히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당신 곁에 둘 만한 유일한 사람들이다. 별표 8번.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접근 불가능하라. 별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접근 불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인 권력 이동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흔들리게 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의 행동, 말 혹은 침묵을 통해서라도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감정적 독립이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당신을 놀리거나 혼란에 빠뜨릴 수 없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감정적으로 접근 불가능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고 그것은 그들을 미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반응을 거부하는 사람보다 더 짜증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진실은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자극하거나 무시하거나 헛된 희망을 주며 당신으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번창한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그들은 우위를 잃는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기분을 그들의 말이나 부재로 조종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결코 진정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감정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것은 냉정하거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누군가가 개임을 할 때 물러서며 한때 당신을 불균형하게 만들었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당신의 내적 평화를 깨뜨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당신이 화를 내고 싶거나 쫓아가고 싶거나 스스로를 설명하고 싶을 때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내가 통제하고 있다. 당신이 드라마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혼란 대신 평정심을 선택하고 충동적이기보다는 차분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감정적 독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나를 따라 말하라. 나는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접근 불가능하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주문이다. 그것은 당신의 행복, 평화, 그리고 안녕이 쟁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가장 멋진 점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접근 불가능해지면 당신은 당신의 평화에 맞는 사람들과 상황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균형을 흔드는 그 무엇이나 누구와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때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나아가거나 떠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승리한다. 9번.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이제는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 될 때입니다. 쫓아다니거나 간청하거나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행동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항상 추구하는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갈망하고 절박해 보이며 솔직히 말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감, 독립성, 그리고 자기 주도성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자석은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끌어당길 뿐이죠. 자석은 단단히 서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끌어당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심, 승인 혹은 애정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는 데 집중하고 당신의 에너지와 맞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할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당신이 그들의 시간을 간청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는 존중감 때문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놓아버리는 기술을 마스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관심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기회가 손에서 빠져나간다면 더 나은 무언가가 오고 있다고 믿으세요. 이러한 분리는 냉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당신을 찾아올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결코 당신과 함께할 운명이 아닌 것을 쫓아다니는데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승인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부에서 기쁨을 창출할 때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사람들을 쉽게 당신에게 끌어당깁니다. 나를 따라 말하세요. 나는 끌어당긴다. 나는 쫓아다니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당신의 주문입니다. 쫓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혹은 무언가를 강제로 이루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나는 끌어당긴다. 나는 쫓아다니지 않는다. 이 마음가짐을 보여줄 때 당신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진정으로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힘 속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고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떠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권력의 움직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이 문구를 적어주세요. 나는 끌어당긴다. 나는 쫓아다니지 않는다. 세상에 알리세요. 당신이 자신의 힘을 찾아가고 있으며 쫓아다니는 것을 뒤로 하고 추구받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단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것입니다. 이 여정은 복수나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권을 되찾고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석입니다. 당신은 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승인은 바로 자신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힘을 찾아가세요. 대담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잃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하게 하세요.